안녕하세요. 나리스TV.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이 책입니다. 짐 로저스, 앞으로 5년 한 번 더 투자 시나리오. 자, 짐 로저스라고 하면 이제 그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 3대 투자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전공은 대학교 때 이제 그 역사학을 전공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역사적 맥락 이러한 부분들도 이러한 관점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그 어떠한 투자적 의사 결정을 할 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이제 그 주목하게 된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게 된 것은 지금 이제 어 여기 이 책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죠. 부산 런던을 달리는 철도가 연결되는 순간 세계 투자 지형을 뒤흔들 것이다. 그 다음에 2020, 2025, 2020에서 2025년 한반도 투자의 시대. 그 실현 가능한 논의가 이 책에서부터 시작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적혔는데 어찌되었건 짐 로저스는 어떤 통일 대한민국의 어떠한 그 경제적 어떤 원동력,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엔진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통일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세계 경제의 중요한 엔진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솔깃해지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앞에 보면은 부산 런던을 달리는 철도가 연결되는 순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부산 런던을 달리는 철도가 연결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조건들이 필요하죠. 사실은 부산 런던을 달리는 철도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건 철도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북한을 뚫고 쭉 올라가서 이제 러시아를 지나서 뭐 그렇게 이제 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한 부분들, 뭐, 그래서 우리가 뭐, 가스관이라던가 그러한 것들도 이제 시도를 많이 하려고 했고, 연결을 하려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이 흐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그 움직임이, 누구에게 이제 이득이 되는가. 이게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사실은 어찌되었건 세계 최고 패권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북방으로 연결되는 철도를 뚫고 어떠한 뭐 가스관을 연결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뚫고 중국 뭐 러시아를 통해서 가는 이러한 루트가 어, 말 그대로 그 관계국들에게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야 딱 이제 생각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견이 거의 없겠지만 과연 그것을 그러면 미국이 용납할 것인가?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어찌되었건 뭔가 미국의 국익과 뭔가 부합이 된다라면은 이제 어떠한 그 전망이 이제 현실화가 될 텐데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이제 중국 뭐 이런 쪽에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면서 미국에게는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는 사실은 어렵죠. 미국은 이제 중국의 1대1로를 어찌되었건 봉쇄하는데 역량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짐 로저스가 특별히 언급한 바는 없고 짐 로저스는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제 좋다라는 건데 짐 로저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찌되었건 대한민국과 북한이 잘 어떻게 뭐 경제적 어떠한 발전을 이뤄내서 그 어떤 북한의 어떠한 그 노동력과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자본과 이러한 것들을 잘 결합시켜서 새로운 경제 원동력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제 류의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어찌되었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경제 어떠한 협력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테니까 근데 거기에 있어서 사실은 짐 로저스가 어떤 상당한 해안을 보여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의외로 상당히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이제 경협을 통해서 잘 이렇게 되면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발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어떠한 세계 투자자들이 거기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떠한 예측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예측이라기보다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제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쨌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저 어떠한 정권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의 어떠한 경협의 목적과 어떠한 목표는 과연 무엇에 있는가? 그것이 영구 분단화에 있는가 아니면 통일에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 사실은 복잡다단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영구 분단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협력만 하고 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어찌되었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핵무기를 통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견뎌내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제 굉장히 거침없는 막말을 일관되게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것은 사실은 만약에 이제 북한 하나의 국가, 대한민국 하나의 국가, 국가 대 국가로 만약에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외교적 어떠한 심대한 결례라고 할 수 있고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당히 이제 자존심이 국가적 자존심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국가로서의 위신이 사라져 버리는 형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걔네들은 나라가 아니라 그냥 이적 단체라서 그렇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적 단체하고의 어떠한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전 세계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수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풀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짐 로저스가 특별히 심도 있는 어떤 해안이나 깊은 공부가 이루어져서 거기 이 문제에 접근한다. 북한 문제를 바라본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말 그대로 딱 진짜 투자자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데가 정말로 투자로서의 가치는 엄청나게 있다. 그거야 뭐 저기 모두가 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대한민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그 개발되지 않은 그 지역을 그래서 이제 막혀있던 그 지역이 뚫려서 열려서 이제 여기 말대로 철도도 다니고 하면 엄청난 이제 경제적 혜택이 생기겠죠. 이제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러한 측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 혜택이 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 해결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난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심도 있는 고민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투자자로서 이 사람이 이제 투자자로서 어떠한 투자 가치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투자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는 이제 읽어볼 만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일정 부분 정보를 획득할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을 본인이 직접 방북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김정일이 북한을 지배할 때도 방북을 해봤고 현재 김정은이 북한을 지배할 때에도 방북을 해봤는데 어찌되었건 짐 로저스는 그 두 번의 방북에서 상당한 차이를 느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북한을 지배할 때 방북했을 때는 말 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진짜 그야말로 통제된 어떠한 공간이었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지만 김정은으로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진 뒤 그러니까 이제 체인지라기보다 이제 물려받은 거죠.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된 뒤 본인이 이제 갔었을 때에는 상당히 이제 북한 어떠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한테 투자 제안을 하는 어떠한 뭐 북한 사업가도 만날 수 있었고 상당히 어찌되었건 그때보다 훨씬 더 어떤 좀 시장화의 물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 부분에서 이제 짐 로저스는 상당 부분 이제 북한도 시장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기대도 하고 예측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일정 부분 시장으로 묶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상당히 좋죠. 사실은 북한도 만약에 이제 시장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경제 발전을 함께 만약에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본인들도 대한민국이 있어야만 먹고 사는데 더 도움이 되고 우리도 그들과
그들의 어떠한 그 여러 가지 활용할 만한 요소들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게끔 서로 그렇게 만약에 엮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오히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거리가 멀어져 버리니까 전쟁이라는 의사결정은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을 안 하는 것보다 했을 때 더 낫다라고 하는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전쟁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으로 올라갈수록 아주 옛날로 올라갈수록 늘 이웃 국가들끼리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로 교육을 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전쟁의 어떠한 횟수나 빈도가 상당히 약화되어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서 우리가 만약에 그 전쟁의 위협도 약화시키면서 경제적으로도 더 어떠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있지는 않죠, 전혀. 어찌되었건 짐 로저스는 두 번의 방북에서 두 번째 방북, 그때 이제 많은 어떠한 이 어떤 이 좋은 어떤 시장화가 되는 과정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엿본 부분들에 많은 그 긍정적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이제 뭐 그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한 20% 정도가 이제 그거를 뭐 몰래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미 이제 그들에게도 통제하려고 해야 통제할 수 없는 과학 기술에 의한 어떤 그 개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핵이라는 것도 워낙 완성되어져 가버렸고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추산치를 일반인이 정보를 획득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어떤 그동안의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 핵 기술과 핵 무기의 보유와 뭐 기술의 어떠한 발전이 상당히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한 번쯤은이 아니라 이제 일관된 그의 목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그 본인이 어쨌든 김정은의 선택은 자기는 살아남고 자기가 어찌되었건 살아남는 것이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잘못 북한이 대한민국에 의해서 삼켜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살아남는데 그것이 그 시나리오가 도움이 될 것인가? 혹은 북한을 시장화를 시키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혹은 어느 정도까지 시장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어찌되었건 그 김정은과 그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어떠한 그 북한의 어떠한 소위 이제 기득권층들은 핵무기라고 하는 그 카드가 결정적으로 사실은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사실 핵무기의 개발은 마치 미국하고 막 대립각을 세우면서 개발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대남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북한으로서야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대한민국이 일본과 각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고립된 외톨이가 된 대한민국을 북한이 핵무기로 지배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한 식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이제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미제는 나가라. 그 다음에 일본은 역사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아주 나쁜 나라다. 뭐 이런 식의 어떠한 프로파간다를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그러한 여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북한 쪽에서도 그것이 이제 본인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어떠한 흐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파간다에 함께 일정 부분일 수도 있고 상당 부분일 수도 있는데 동참하거나 그러한 어떤 그 공작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뭐 그럴 일은 없어. 뭐 이거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어찌되었건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짐 로저스가 이야기했던 부분대로 가면 좋긴 한데 이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려움들은 있죠. 근데 어찌되었건 짐 로저스는 그래도 본인이 봤던 그 두 번의 방법, 근데 특히 두 번째 방법에서 상당히 이제 변화의 가능성도 엿보았던 부분들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투자자로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나오네요. 이 부분입니다. 두 번의 방부, 전혀 다른 평양을 만나다, 이렇게 되는데요. 나는 2007년과 2014년 두 차례 북한을 방북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2007년 김정일의 북한, 2014년 김정은의 북한. 2007년 북한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첫인상은 매우 폐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감상평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보고 들은 경험을 풀어낼 만한 에피소드조차 거의 없을 정도다. 여행객들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예의주시하는 군인들의 철저한 경계하에 김정일 찬양 1세기인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평양과 비무장지대를 들렀을 뿐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외부 세계와 전혀 손잡을 것 같지 않던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물밑에서 흐르던 미묘한 체제 전환의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나진, 선봉을 시작으로 13개의 자유무역지구에서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적고 있고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북한의 상황은 7년 전과 전혀 달라져 있었다. 대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역동적인 기운이 넘쳐 흘렀다. 나는 김정은이 자신의 3대 정권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매우 급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정을 목도했다. 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시장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 조성과 경제 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꾀하고 있었다. 여행객의 경우 자전거 투어나 영화 투어도 할 수 있었다. 식당의 분위기 역시 2007년과는 달랐다. 하얀 식탁보와 은색의 고급 식기들, 촛대 위 양쪽까지 서양식 분위기가 물씬 배어났다. 평양 도심에서 만난 주민들에게서는 활기를 엿볼 수 있었고 북한 관리들에게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요런 분위기의 어떠한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북한 관리들이 나를 찾아와 북한에 투자하라면서 공식적인 제안을 해온 것이다. 그들은 꽤 솔깃한 이야기를 전해왔고 투자에 따른 매력적인 인센티브와 투자자 이익에 대한 보장까지도 장담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투자자라면 쉽게 거부하기 힘든 매력적인 제안들이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때 방북이 이제 짐 로저스에게 좋은 어떠한 인상을 주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챕터가 이제 한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라고 이제 또 적고 있어요. 짐 로저스가. 한국은 중국보다 규제와 통제가 심해 가장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다. 시작부터 상당히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죠. 중국보다 규제와 통제가 심하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실제로 해외 기업가들 대부분이 한국보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한다. 나는 전 세계 50, 60여 개 국가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 그중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까다롭고 불합리한 규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적어주고 있는데, 뭐, 사례는 뭐, 크게 이제, 뭐, 그런 일도 있구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어찌되었건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투자하기에는, 그, 규제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한국 정부가 과잉 규제를 완화하여 해외 기업가들에게 한국 내 사업 추진 동력을 실어주고, 해외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금융 부문 개방을 확대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1980, 1990년대 다이내믹 코리아라 불렸던 한국의 경제 상황과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고 저소득층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더불어 내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전제는 바로 기회의 땅인 북한의 개방이다. 북한의 시장이 개방되고 경쟁이 활성화되며 한반도 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자연히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이제 뭐 자기 나름의 분석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책을 이제 직접 이제 책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치닫겠다는 말을 이제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 챕터에서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건대 북한이라는 카드가 없다면 나는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부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다 노령화가 진행되고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한국 경제의 걸림돌인 부채 상황이나 저출산율은 통일이 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자, 그리고 어찌되었건 북한과의 어떠한 그 경제 어떠한 북한을 통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있어서 북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위기적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카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워낙 많은 어떤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그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이. 물론 세상이 쉬운 문제는 없죠. 자, 그렇게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서 이제 짐 로저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짐 로저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한국 역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기를 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 이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뭐라고 적혀있냐면 개인적인 솔직한 바람도 더해 말하자면 나는 내가 낸 세금이 내가 시민으로 살아가는 나라에서 나를 위해 쓰이길 바라지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짐 로저스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미국은 대한민국의 어떠한 지정학적인 어떠한 이점 때문에 절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다양한 시각들이 많이 있다. 지금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낸 세금이 어디였냐? 자기가 시민으로 살아가는 나라에서 나를 위해 쓰이길 바라지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쓰이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주한미군 철수를 본인이 조금 더 원하는 듯한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간 부분은 아니라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도 그냥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발췌를 해봤는데 그 문장을 사실은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이란 부분,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어떠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대한민국으로서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이다. 주한미군이 정말 말 그대로 철수를 해버린다. 어떠한 형태로 철수를 할지 어떠한 상황으로서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만약에 철수한다면 철수를 할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 형태가 만약에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갈래로 이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동맹국에서 공백이 되어버린 동맹이 사라짐으로써 공백이 되어버린 부분은 내가 어떻게든 다 메꿔야 되거든. 메꿔야 되는 부분이 될 테니까 사실은 알다시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교육도 국방도 복지도 또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러한 부분들도 모두가 다 사실은 돈이죠. 돈. 사랑도 돈이죠. 사실은 내가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어떠한 사람을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죠. 자식 교육시키는 것도 돈이고 그러니까 교육 환경 좋은 곳에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인간의 어떠한 그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좋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내 자식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되었건 그 모든 게 돈이죠. 그러면 그 돈 문제를 우리가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짐 로저스는 어찌되었건 북한이라는 카드를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 경제의 다이내믹 코리아로서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산적해 있는 정말로 많은 그러한 문제들은 어쨌든 짐 로저스도 그 부분에 그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찌되었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어떠한 부분인데 만만치는 않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가 있는데 가장 잘 사는 나라는 그 나라 구성원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할 때 가장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A, B, C 세 개의 나라가 있을 때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러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력을 가장 많이 키워낸 그러한 어떠한 집단이 결국 이 국제 정치 속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어떠한 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구성원들로 채워진 국가가 비로소 성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은 사실 그래도 굉장히 높은 교육열이 있었고 그 근면성실함으로써 어쨌든 나라를 잘 만들어 왔죠.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를.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어떠한 세계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그 도전을 우리가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지력을 높여나가고 더 현명한 내가 되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현명한 국가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자기 노력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